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상류층 국제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들이 마지막 날 한국에서 떠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며 잘난 척하던 일본, 중국의 재벌가 자녀들이 부모를 설득해서 한국에 투자까지 하겠다고 난리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언론에서 취재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고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함께 보시죠. 괜찮으시다면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만들 때 너무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오코너예요.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지금은 아빠 일 때문에 도쿄에 살고 있어요. 아빠는 글로벌 투자은행 극동지사 대표고 엄마는 국제예술재단 이사님이에요. 뭐 대충 상상하시는 그 집안 맞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도쿄 아카데믹 시티에 있는 EASD라고 일본 국제학교 중에서 꽤 유명한 곳이에요. 제 학생 대부분이 외교관 자녀거나 글로벌 기업 고위층 자녀예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 분위기가 살짝 부자들의 외로움 같은 게 있어요. 저희는 매년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데 작년엔 스위스, 재작년엔 체코랑 오스트리아였거든요. 근데 올해 여행지 후보로 한국이 떴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요. 왜? 진심 그랬어요. 저도 K-팝 몇 곡 듣고 넷플릭스로 드라마 한두 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여행지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지아오첸. 아시죠? 그 중국 부동산 재벌 회장 외동딸. 주말마다 롤스로이스 팬텀 타고 등교하는 친구요. 그 친구가 회의 시간에 대놓고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한참 아래인데 거길 왜 가? 의미 없어. 와, 그 자리 분위기 얼어붙었죠. 미국 애들, 영국 애들 얼굴색 싹 변하고. 근데 중국 애들은 다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애는 서울보다 청두가 더 발전했다고도 했어요. 네. 그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어휴 했어요. 그냥 그 분위기가 피곤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진 한국 가면 또 뭐 새로운 거 보겠지 정도였지 기대는 솔직히 없었어요. 오히려 무슨 깐깐한 도쿄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규칙 많고 재미없고 뭐 그런. 그런데 반전이 생긴 건 리아 파텔이 등장하면서였어요. 리아는 미국계 인도인인데 스탠포드 조기 합격했고 아빠가 실리콘밸리 유명 VC 대표님이에요. 진짜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향력 있는 학생이죠. 그 리아가 회의 때 손 들고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글로벌 혁신의 중심이에요. 단순히 경제력만 볼 게 아니라 문화 소프트 파워, 기술력,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봐야죠. 이건 교육의 기회예요. 그리고 결정타. 우리가 본 한국은 뉴스와 선전물 뿐이잖아요. 직접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국제학교 학생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그 말에 진짜 정적이 흘렀어요. 지아오첸이 입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입 다문 건 제가 본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리아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 싹 바뀌었고 결국 한국으로 수학여행이 확정됐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아시아 발전 모델 비교학습의 기회라고 공식 발표까지 하셨어요. 근데요, 한국 확정된 후에도 중국 애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지아오첸은 나는 그냥 안 갈래. 아빠가 전용기로 뉴욕 보내줄 거야. 이러고 다른 애들도 진짜 최악의 여행 될 거야 라고 투덜댔어요. 반면 리아랑 저랑 독일 친구 클로에는 설레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수학여행준비위원회에 들어갔고 리아가 일정 짜면서 삼성, 네이버, 카카오 본사는 꼭 가야 되라고 해서 기업 투어도 포함시켰죠. 전 한국의 지도만 봐도 설렜어요. 구글맵으로 서울거리 돌며 경복궁, 강남, 명동, 홍대 다 체크해놓고 블로그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중국 친구들은 여전히 투덜대더라고요. 여행 전날
저랑 룸메이트인 클로에가 밤늦게까지 한국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라, 우리 진짜 내일 드라마 날아가는 거야?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어요. 그렇게 두근거리면서도 살짝 긴장되는 마음으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날. 비행기 탑승할 때도 중국 애들은 뾰로통했어요. 비행 시간도 짧고 뭐 볼 것도 없을 거리라며 뒷좌석에서 수군대고 전 창가 자리에서 구글맵으로 한국 거리 훑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창문 밖으로 인천공항이 처음 보이던 순간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못 잊어요. 그때부터 뭔가 완전히 달라질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짜예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처음 본 인천공항의 모습이요. 와,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공항이라고요? 박물관 아니고요? 유리랑 철골 구조가 예술처럼 뻗어 있고 실내 정원에 진짜 나무랑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천장은 전부 유리라서 자연광이 쏟아지고요. 입국장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어요. 뭐랄까, 공항에 발을 디뎠을 뿐인데 이미 도시에 감탄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건이 터졌어요. 지아오 첸의 단짝 친구, 리닝이 갑자기 가방이 없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권이랑 돈이 들어있었다고 울먹이더니 이래서 후진국 오면 안 된다니까 라는 말을 대놓고 했어요. 진짜 다들 벙쪘어요. 선생님들도 당황해서 공항 경찰 부르고 우리 애들은 눈치 보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죠. 저랑 리아는 그냥 말없이 서로 눈 마주치고 고개 돌렸어요. 민망해서요. 근데요, 딱 30분 뒤에 공항 방송이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발견된 분홍색 미니 100 분실물센터에 보관 중입니다. 그게 리닝 가방이었어요. 웃긴 건 그 안에 현금이랑 여권, 신분증 다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진짜 단 하나도 손 안 댄 거요. 리닝은 얼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공항 직원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분실물 회수율이 80%가 넘어요. 대부분 시민들이 그냥 주워서 맡기세요. 그 말 듣고 독일 친구 클로에가 작게 두바이에서도 이건 못 봤어 하고 말했는데 전 진심 공감했어요. 저희가 살던 곳에선 귀중품 잃어버리면 끝이었거든요. 지아오체는 리닝 옆에서 괜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조용히 있었고요. 그 애가 가방을 두고 나갔을 땐 그렇게 소리 지르더니 되찾고 나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민망했겠죠.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충격 먹은 저희는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열차 안은 정말 조용했고 자리는 넓고 안내방송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지원되고 와이파이는 끊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옆 좌석에 앉은 한국 승객이 저한테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저는 그 순간 한국 사람들 진짜 다정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진짜 또 한 번 놀랐어요. 플랫폼이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고 지하철과 열차 시간은 분 단위로 정확했어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 공간도 거의 없어서 위험할 틈이 없었고요. 그 부분에서 클로에가 이건 지하철이 아니라 무슨 공항 같아라고 했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할 땐 또 하나 놀랐던 게 있었어요. 도로 질서요. 진짜 차들이 차선을 절대 안 넘어요. 클락션도 안 울리고요. 버스는 전용 차로로 쭉쭉 나가는데 런던보다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리아가 한국 교통 시스템, 실리콘밸리보다 나은 것 같아라고 말했는데 그때 지아오 첸이 진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묵은 호텔은 남산 근처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었는데요. 진짜 예술이었어요. 로비부터 고급졌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밖에 펼쳐진 서울 야경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서울타워에 불 들어오고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데 진짜 인스타그램으로는 이 분위기 못 담아요. 근데 또 지아오 첸이
그 타이밍에 방이 좁아. 업그레이드 할래.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단호하게 안 됩니다. 단체 여행이니까요. 라고 하셨고 그 후엔 조용히 입 닫았어요. 아니, 방이 좁긴 뭐가 좁아요. 욕실이 2개에 퀸 사이즈 침대에 세면대에 어메니티 다 고급이었는데요.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더 특별하다는 걸. 그날 저녁 드디어 첫 외출. 저희는 명동으로 갔어요. 15분 정도 걸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한국의 첫 야경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여성분들이 혼자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밤인데도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두바이에서도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조심스러운데 여기선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명동은 진짜 활기찼어요. 케이팝 음악 흐르고 거리마다 향수 냄새랑 화장품 샘플 뿌리는 직원들, 외국인 관광객들 완전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루카는 이거 완전 소호인데 더 세련되고 더 깨끗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어요. 떡볶이, 호떡, 군밤와 진짜, 특히 호떡. 그 꿀 들어간 달달한 맛이 너무 중독적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리아는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한국 다시 와야 할 것 같아라고 했고요. 그날 밤 숙소 돌아가는 길에 지아오첸도 조용히 떡볶이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속으로 생각했죠.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전통 궁궐이라길래 유럽 성처럼 멋있을까? 아니면 박물관 같은 건가?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요. 광화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진심화 소리 나왔어요. 건물이 웅장한 건 둘째치고 전통 문양의 색감이 미쳤어요. 붉은 기둥, 청록색 지붕, 금빛 문장들 이건 그림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그 순간 지아오첸이 혼잣말로 생각보다 큰 애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옆에 있던 리아가 웃으며 중국 고궁보다 작아도 디테일은 더 살아있네라고 말했죠. 그 말에 지아오가 뭐라 반박 못하더라고요. 가이드는 영어로 조선 왕조의 역사부터 왕비의 생활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줬고요. 다들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왕이 사용하던 집무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본 정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무, 돌, 연못 그 조화가 그냥 예술이었어요. 그리고 수문장 교대식을 봤는데요. 와 진짜. 빨간색 전통 갑옷 입은 병사들이 북소리 맞춰 움직이는 모습에 다들 넋을 잃었어요. 루카는 이건 공연 아니고 실제 전통이지? 하고 물었고 가이드가 전통 재현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지아오 첸도 영상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왜 찍어? 라고 물었더니 SNS 올릴 거야. 우리 팬들이 이런 거 좋아해라고 했어요. 그래도 찍는 거 보면 확실히 감동은 한 거죠.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북초나농마을로 이동했어요. 골목이 진짜 예뻤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옛날 느낌 그대로 보존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전통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길은 조용하고 담벼락엔 담쟁이 넝쿨이 가득하고요. 한옥 안전통 찻집에 들어갔는데요. 진짜 시간 멈춘 줄 알았어요. 나무 바닥, 창살 문, 닭이 세트까지 앉자마자 차향이 퍼졌고요. 그때 중국 친구 리닝이 우리나라가 차 문화의 원조인데라고 중얼거리자 리아가 가만히 째려봤어요. 저는 웃음 참느라 고생했어요. 그 이후 리닝은 말없이 차 마셨습니다. 오후 일정은 드디어 하이라이트, 강남 방문이었어요. 우선 저희는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에 갔어요. 정문에서부터 느껴졌어요. 그냥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더라고요. 가이드가 여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 중 하나입니다라고 소개했고 저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홍보관에 들어갔을 땐 역사 전시부터 기술 체험존까지 완전 압도당했어요. 특히 1960년대 흑백 TV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갤럭시, 반도체까지 발전해온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줬는데요. 전 그냥 입 벌리고 봤어요. 그 중에서 AI 기반 스마트홈 시연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집 안 모든 게 음성으로 조작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연동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리아가 이 정도면 애플보다 앞서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고요. 클로에는 유럽보다 10년 앞선 느낌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심지어 지아오 첸도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중국도 못 따라가겠다. 네. 들었어요. 분명히요. 그 순간 저희 셋은 몰래 눈 마주치고 웃었어요. 그 다음은 네이버 본사였어요. 건물 외관부터 남달랐고 내부는 진짜 우주선 같았어요. 천장이 높고 도서관 컨셉으로 꾸며진 공간에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직원이 저건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에요. 커피나 서류 배달합니다라고 설명했는데 마치 영화 같았어요. 그리고 네이버 랩스에서 보여준 AI 기술, 자율주행, 번역 기술 다 체험해봤는데 진심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루카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어라고 했고요. 리닝은 진짜야? 이게 다 한국 기술이야? 라며 감탄했어요. 그날 마지막 코스는 코엑스 스타필드 도서관이었는데요. 이건 그냥 문화 충격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책장, 디자인, 조명, 사람들. 모두가 인스타용 사진 찍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리고요, 진짜 놀라운 장면 하나. 지아오 첸이 책 한 권을 꺼내 앉아서 진지하게 읽더라고요. 전 진짜 너무 놀라서 클로에 팔꿈치로 툭 쳤어요. 클로에가 쟤 달라졌네. 이랬고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 다들 말없이 창밖 보면서 조용했어요. 리아가 말했어요. 여기 진짜 뭐든 다 있네. 역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사람들도 좋고. 저는 조용히 그러게요라고만 했어요. 근데 속으론 그랬어요. 여기 계속 있고 싶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까 우리 모두 아쉬움이 엄청 컸어요. 다들 짐 싸면서 우리 진짜 내일 떠나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중 제일 의외였던 사람요? 당연히 지아오 첸이죠. 내가 한국 음식에 이렇게 중독될 줄 몰랐어. 진심이 느껴졌어요. 전 그냥 웃고 말았어요. 지금 와서야 인정하는 그 말이 저한테는 이 여행의 결말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 오전은 자유시간이었고 저희 팀은 명동이랑 청담동 쇼핑하러 갔어요. 화장품, 옷, 액세서리, 마스크팩, 쿠션, 선크림 쇼핑백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캐리어에 안 들어갈 정도였어요. 클로에는 독일에선 이 가격에 절대 못 사라고 감탄했고 루카는 여긴 진짜 패션 천국이야라며 셔츠를 5장이나 샀어요. 소재, 디자인, 가격 전부 완벽했어요. 게다가 매장 직원들까지 친절하니까 그냥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또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리닝이 아이패드를 식당에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울기 직전이었어요. 며칠 전에 산 거라 너무 아깝다고 하면서요. 저희가 식당에 전화했어요. 직원이 네, 테이블 밑에 있던 거 보관 중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리닝은 감동해서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원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리닝이 말했어요. 중국이었으면 이미 누가 가져갔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말, 그날 여행 끝내기 전에 너무 인상 깊었어요. 누구보다 한국을 비판하던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각 조별로 돌아와서 소감 나누는데 전율 돋았어요. A팀은 지하철에서 지갑 잃어버렸는데 이 시간 만에 되찾았고 B팀은 식당에서 선글라스 두고 나왔는데 사장님이 직접 호텔로 보내주셨대요. C팀은 택시에서 핸드폰 두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연락해서 돌려주셨고요. 심지어 D팀 에릭은 길에서 현금 5만 원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뛰어와서 돌려주셨대요. 진짜로요. 우리 모두 조용히 있었어요. 누구 하나 농담도 안 했고요.
그 조용함 속에서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배운 거다. 리아가 그랬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발전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사는 사회예요. 그게 진짜 선진국이에요. 제이슨이 말했어요. 처음엔 K-팝, 드라마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문화, 기술, 질서, 시민의식까지 완성된 나라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지아오 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나도 한국을 무시했어.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여긴 너무 깨끗하고 질서 있고 사람들이 다 매너가 있어.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이런 세부적인 건 아직 멀었어. 그 순간 저희 다 진짜 놀랐어요. 지아오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 클로에는 눈을 크게 뜨고 진짜야? 라고 물었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그렇게 말이 아니라 표정에서 먼저 드러나더라고요. 저녁엔 저희끼리 호텔 라운지에 모였어요. 각자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하는 시간이었어요. 리아는 아버지께 연락해서 한국의 스타트업과 협업할 기회를 꼭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클로에는 서울에 디자인 유학 오고 싶다고 했고, 루카는 한강공원에서 본 가족 문화, 진짜 부러웠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전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따라온 여행이었어요. 기대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진짜로요. 대학 졸업하면 한국에서 인턴십 해보고 싶고, 나중엔 미국이랑 한국 연결하는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짧은 여행이 제 꿈까지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 절반은 한국 대학 진학도 고려 중이라고 했어요. 하버드 합격한 리아가 연세대 캠퍼스 갔을 때 솔직히 하버드보다 더 좋았어. 이런 말까지 했을 때 전 그냥 충격이었어요. 하버드보다 좋다니요. 이건 진심이었어요. 지아오 첸도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한테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합작 투자 얘기해볼래. 중국 시장에선 확실히 먹힐 것 같아. 와 처음에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애가 이젠 한국에 투자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드라마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혼자 방 창가에 앉아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바다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전 확신했어요. 이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야. 이건 미래예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성에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이슨은 처음에는 K-팝과 드라마가 발전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기술,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지아오도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깨끗함과 질서 그리고 시민들의 매너는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집스럽고 막무가내인 지아오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바꿀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인 선생님들도 일본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면 감탄했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의 반응이 극적으로 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 그리고 안전함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아시아에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중국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세부적인 것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은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신경 쓰는 나라였어요. 제이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국 방문 경험을 전화로 공유했는데 그분도 한국은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나라라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클로에의 아버지는 한국의 창의성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처음에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 놀라웠습니다. 도쿄라는 일본의 가장 국제적인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웃나라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반 애들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특히 연세대랑 서울대 캠퍼스 둘러보고 나서는 진짜 그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 대학들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요. 게다가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제니퍼는 한국 대학의 분위기는 하버드보다 좋은 것 같아라고 했는데 하버드 합격한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 인턴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했더니 한국은 앞으로 더 성장 나라라며 완전 지지해 주셨어요. 심지어 지아오조차 한국 화장품 회사에 관심 보이는 거 실화냐고요. 처음엔 한국 디스하던 애가 이제는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너무 배우고 싶어라.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음 학년 애들한테는 무조건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라고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재밌고 배울 점도 많았거든요. 저는 인스타에 한국 사진 올렸더니 팔로워가 3,000명이나 늘었어요. 다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미친 수준의 나라였다는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제 꿈은 한국과 미국 연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소피아는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했고 에밀리는 서울에서 패션 브랜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모두의 꿈을 바꿔놨어요. 이제 한국어 공부도 시작할 거예요. 한국 분들 기다려요. 꼭 다시 올게요. 레이첼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미래가 창창한 학생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투자까지 한다니. 한국의 미래가 기대되네요. 잘난 척하던 지아오 이까지 꼬리를 내렸다니 사이. 다네요. 한국을 믿어준 여고생 사라와 클로에를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